백두산의 신령한 호랑이와 사냥꾼의 운명적 만남. 과연 강우는 가족을 위해 화살을 쏠 것인가? 아니면 호랑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백두산 깊은 산속, 가족과 마을의 생존을 책임진 사냥꾼 강우가 신령한 호랑이와 마주친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지키려는 호랑이의 제안은 그의 삶과 마을의 운명을 바꾼다. 교훈과 감동이 담긴 한국 전통 전설을 만나보세요. 백두산의 겨울은 언제나 그렇듯 혹독했다.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며 나뭇가지 위에 쌓인 눈을 털어냈고 하늘에서는 끝없이 흰 눈이 내려왔다. 산기슭 작은 마을에서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사냥꾼 강우가 있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사냥꾼으로 유명했지만 이번 겨울은 평소와 달랐다. 눈이 일찍 내려 동물들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마을로 돌아오는 강우의 손에는 사냥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가족과 이웃들이 의지하던 그의 화살은 이번 겨울 모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었다. 강우, 오늘도 별 소득이 없었나 보구먼. 한 어르신이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강우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자책이 숨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번엔 더 깊은 곳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오겠습니다. 강우는 내심 불안했다. 눈 덮인 산속 깊은 곳은 단순한 험난함을 넘어 맹수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장소로 유명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이 그의 등을 떠밀었다. 강우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활과 화살, 칼을 챙기며 집을 나섰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강우의 생각은 복잡했다. 그가 처음 사냥을 배웠을 때부터 그의 손길은 신중하고 정확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겨울은 너무 길었고 동물들은 모두 숨어버렸다. 아무리 발자국을 따라가도 끝없는 눈 덮인 숲에서 그는 실패를 반복해야 했다. 며칠간의 험난한 여정 끝에 강우는 사슴 한 마리와 토끼 몇 마리를 겨우 사냥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마을의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고 차가운 눈발은 그의 마음에 더욱 깊은 고독감을 안겨주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삭이며 활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이제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강우는 눈속을 헤치며 점점 발길을 옮겼고 해가 산 너머로 기울어질 무렵 그는 산 깊숙한 곳에 도달했다. 눈 덮인 숲은 고요했지만 어딘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활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주위를 살폈다. 새하얀 설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를 지켜보는 것만 같았다. 이 깊은 백두산 어딘가 그는 알지 못했던 무언가와의 만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해는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고 백두산 깊은 숲은 어둠에 잠겼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눈 덮인 숲은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우는 몇 날 며칠 이어진 사냥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더욱 깊은 곳으로 발을 옮겼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옷 속으로 스며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날카롭게 숲을 살폈다. 문득 무언가가 주변에서 움직이는 기척을 느낄 수 있었다. 흔히 경험하던 사냥감의 소리가 아니었다. 강우는 멈춰서서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그때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긴장된 순간이 찾아왔다. 멀리서 눈 속에 무언가 거대한 것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강우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다가갔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차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의 형태가 명확해졌다. 황금빛이 감도는 커다란 눈, 번들거리는 검은 줄무늬, 웅장한 몸집, 그것은 백두산 호랑이였다. 강우는 본능적으로 활을 들어 올렸다. 호랑이. 이걸 잡으면 마을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호랑이를 겨냥했다. 이토록 거대한 맹수는 본 적이 없었다. 하얀 눈 위에 선명한 줄무늬를 가진 호랑이는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크기와 기운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그 순간 호랑이와 강우의 시선이 맞닿았다. 강렬한 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나며 강우를 꿰뚫었다. 강우는 그 눈빛에서 단순한 동물의 것이 아닌 무엇인가 깊고 이질적인 힘을 느꼈다. 그가 활을 겨누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왜 움직이지 않는 거지? 강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호랑이는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며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말을 걸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화살을 당겼다. 긴장이 극에 달한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사냥꾼, 화살을 내려놓아라. 맹수의 목소리 같지 않은 단단하고 낮은 음성이 공기 중을 갈랐다. 강우는 깜짝 놀라며 손을 떨었고 그의 활은 허공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다. 네가 말을 한다고? 강우는 놀란 눈으로 호랑이를 쳐다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눈앞의 이 호랑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가 분명했다. 호랑이는 고요히 강우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백두산의 수호자다. 나를 죽인다면 이 산과 너의 마을은 영원히 저주받게 될 것이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얼어붙었다. 그가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환각을 보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호랑이의 눈빛은 분명히 진지했고 그의 말에는 어떤 신령한 힘이 담겨 있는 듯했다. 백두산의 수호자. 내가 그런 존재라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들을 위해 사냥해야 한다. 강우는 외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호랑이는 잠시 강우의 말을 듣더니 고요히 대답했다. 내가 진정으로 가족과 마을을 위한다면 나를 죽이는 것이 답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에게 다른 길을 제안할 것이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호랑이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놓으며 잠시 말을 잃고 서 있었다. 눈 덮인 숲 한가운데 인간과 호랑이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눈 덮인 숲 속에서 맞닿은 인간과 호랑이의 시선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눈앞에 서 있는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신령한 기운을 머금은 듯한 호랑이의 눈빛은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왜 너를 죽이는 것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너를 잡으면 마을을 살릴 수 있어. 내 가족과 이웃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화살을 잡고 있었지만 더는 당길 수 없었다. 호랑이는 강우의 말을 묵묵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백두산의 수호자로서 이 산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다. 내가 나를 죽이면 이 산은 신령한 기운을 잃고 황폐해질 것이다. 산이 황폐해지면 동물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고 결국 너희 마을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우는 그 말에 억눌린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채 되물었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인가? 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다. 네가 이 산의 수호자라면 그들을 구할 방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 호랑이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대답했다. 내 말이 옳다. 나는 이 산의 수호자로서 너희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돕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나와 약속하라.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강우는 그 제안에 놀랐다. 그는 호랑이를 믿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다. 네가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내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나? 만약 내가 날 속인다면 어떻게 할 셈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호랑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이 산의 신령한 존재다. 내 말을 어길 이유가 없다. 만약 내가 너를 속이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내가 내 가족과 마을을 돕는다면 너는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강우는 한동안 호랑이의 말에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가족의 얼굴과 굶주린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정말로 이 호랑이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결국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좋다. 내가 너의 도움으로 가족과 마을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약속하마.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약속을 기억하라. 나는 내가 진정으로 나를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한다. 내일 아침 이곳으로 다시 오라.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한 호랑이는 아무 소리도 없이 눈 속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강우는 어둠 속에 홀로 서서 호랑이의 제안을 곱씹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강우는 밤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자신을 신뢰하라던 호랑이의 말을 떠올리며 정말로 그가 약속을 지킬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혹독한 겨울, 마을 사람들은 그의 사냥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의 화살만으로는 그들을 모두 살릴 수 없었다. 결국 강우는 호랑이와의 약속을 믿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백두산의 기온은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차가웠다. 강우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활과 화살을 챙긴 뒤 호랑이가 사라졌던 장소로 향했다. 깊은 눈을 밟으며 숲속으로 들어가던 그의 마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호랑이가 약속을 어긴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도움 대신 함정이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강우는 호랑이가 말했던 자리, 백두산 깊은 숲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다.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하얀 눈 위에 사슴 2마리와 토끼 몇 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미 사냥이 끝난 상태로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처럼 보였다. 강우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건 정말 가능하단 말인가? 강우는 혼잣말을 하며 사냥감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믿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다. 날카로운 이빨 자국이 보였지만 사냥감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강우는 사슴의 무게를 들어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약속을 지켰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다. 강우는 놀라 뒤를 돌아봤다. 호랑이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당당한 모습으로 눈 위에 서 있었다. 차분한 눈빛은 그를 지켜보며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다. 이 사냥감들은 너와 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가져가라. 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내가 정말 백두산의 수호자라면 인간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지만 산과 마을이 공존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균형이다. 내가 너희를 돕는 이유는 너희가 이 산을 존중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강우는 호랑이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사냥감을 하나씩 묶어 짊어지며 말했다. 약속은 지키겠다. 너를 해치지 않겠다는 나의 맹세는 변함없다. 호랑이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내일도 이곳으로 와라. 나는 너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하겠다. 그 말을 남긴 호랑이는 눈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호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다. 그에게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호랑이를 향한 경외심과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사냥감을 짊어진 채 마을로 돌아온 강우를 본 사람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그들은 강우의 사냥 실력을 칭찬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강우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는 호랑이와의 약속을 철저히 비밀로 하며 다시 숲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강우가 짊어온 사슴과 토끼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다. 마을의 모든 가정은 사냥감으로 배부른 하루를 보내며 강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환하게 웃었고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우의 능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강우는 그저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겼다. 호랑이와의 만남은 여전히 그에게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로웠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다시 백두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마음이 어제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호랑이가 그를 속이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믿음을 심어주었다. 호랑이가 사라졌던 자리에 도착한 강우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다. 이번에도 사슴 2마리와 여러 마리의 토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강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어제처럼 호랑이가 고요히 나타났다. 너는 약속을 지키러 왔구나. 호랑이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 내가 나를 돕겠다고 약속했으니 나 또한 너를 믿고 따를 것이다. 강우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의 기운이 없었다. 호랑이는 미소를 띤 듯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너와 너의 마을을 돕는 이유는 단순히 약속 때문만은 아니다. 너희가 이 산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 산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터전이어야 한다. 강우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는 호랑이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함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말했다. 내가 우리 마을을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산을 존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뜻을 전하겠다. 호랑이는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말했다.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는 것은 이 산의 균형을 지키기 위함이다. 인간이 자연을 존중한다면 자연은 항상 너희를 돕게 될 것이다. 강우는 호랑이의 도움으로 다시 사냥감을 마을로 가져갔고 마을 사람들은 점차 풍요로움을 되찾아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강우는 매일 아침 호랑이를 만나러 갔고 호랑이는 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번 사냥감을 준비해 두었다. 시간이 지나며 강우는 더 이상 호랑이를 단순한 맹수로 보지 않았다. 그는 호랑이를 백두산의 수호자이자 자신의 구원자로 여겼고 그에 대한 존경심은 날로 커져갔다. 마을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사람들은 강우에게 감사했지만 강우는 그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호랑이에게 깊이 감사하며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되새겼다. 호랑이가 그에게 알려준 자연의 균형과 공존의 가치는 강우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태도까지 바꿔놓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강우와 백두산 호랑이의 약속은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굶주리던 마을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강우는 매일 호랑이를 만나며 그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호랑이를 만날수록 강우의 마음속에는 감사와 함께 묘한 슬픔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강우는 호랑이를 만나러 가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호랑이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도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를 계속 찾는 것은 자신과 마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 같았다. 호랑이가 있는 장소에 도착한 강우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호랑이와 눈을 마주쳤다. 호랑이는 늘 그랬듯 당당하면서도 고요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은 얼굴로 왔는가? 호랑이가 물었다. 강우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너에게 감사를 전하려고 왔다. 너의 도움 덕분에 우리 마을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떠나도 될 때가 된 것 같다. 호랑이는 강우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스스로 그 결론에 도달했다니 다행이다. 나는 이 산의 균형을 지키는 자일 뿐이다. 너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 강우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호랑이와 헤어질 순간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너는 단지 우리 마을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너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호랑이는 부드럽게 웃는 듯한 눈빛으로 강우를 바라보았다. 너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다. 나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다. 내가 이 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호랑이는 눈 덮인 숲속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강우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에게 작별을 고했다. 눈 속에 남겨진 호랑이의 발자국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호랑이와의 모든 순간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강우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호랑이가 떠난 뒤에도 그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강우의 변화된 태도와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워갔다. 그들은 더 이상 산을 무분별하게 침범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호랑이와의 작별은 강우에게 큰 공허함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백두산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역할임을 깨달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그날 밤 강우는 마지막으로 호랑이와 함께했던 눈 덮인 숲을 떠올리며 속삭였다. 네가 떠났어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고맙다, 백두산의 수호자여. 그 말과 함께 강우는 잠들었고 그의 꿈속에는 여전히 호랑이의 금빛 눈이 빛나고 있었다. 백두산과 마을은 시간이 흐르며 안정된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다시금 웃음을 되찾았고 마을은 풍요와 안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강우는 호랑이와의 작별이 남긴 여운을 잊을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는 호랑이와의 약속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강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신중하게 사냥을 했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얻었다고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강우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며 필요한 만큼만 얻는 법을 실천했다. 강우의 변화를 본 마을 사람들 역시 자연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백두산을 신성한 존재로 여기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갔다. 점차 사람들은 강우의 헌신과 그의 행동 속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강우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강우가 늙고 산을 오를 힘을 잃었을 때 그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백두산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다.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설명을 들으며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 아닌 강우의 진실된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구한 수호자였고 자연 그 자체였다. 우리가 그를 존중한 덕분에 마을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강우는 자신의 경험을 조용히 전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백두산 깊은 곳 어딘가에 여전히 신령한 호랑이가 살고 있으며 그가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지키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은 눈 덮인 숲에서 호랑이의 금빛 눈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백두산에 대한 전설은 점점 신비로워졌다. 강우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았다. 사람들은 그 전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조화의 가치를 배우며 백두산을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존중했다. 오늘날에도 백두산 근처 마을에서는 이런 전설이 전해진다. 사람들은 밤이 깊어갈수록 눈 덮인 숲속에서 금빛 눈빛이 반짝이는 호랑이를 상상하며 조용히 기도를 올린다. 호랑이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지켜주기를, 그리고 그 균형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백두산의 깊은 설경 속 어딘가
그 호랑이의 발자국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는 길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자연의 수호자인 백두산 호랑이와 사냥꾼 강우의 특별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전설 속 깊은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